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2018년 여름은 속편 영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도 이 제목에 2가 붙어 있는데요. 무려 14년 만에 나온 2편인데 세상에 나올 이유가 있었구나 할 만큼 신선하고 기발하고 통쾌합니다. 바로 인크레더블 2 히어로 영화 전문 허윤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인크레더블 2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1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웃음도 액션도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크레더블 2입니다. Did you wash your hands? With soap? Did you dry them? What? Is this all vegetables? Who wanted all vegetables? I did. So, are we going to talk about it? What? The elephant in the room. What elephant? Mom's new job. It's time to make some wrong things right. Help me bring supers back into the sunlight. We need to change people's perceptions about superheroes, and Elastigirl is our best play. Better than me? Whoa! I like Mom's new job! Bye, sweetie. I'll watch the kids, no problem. That's not the way you're supposed to do it, Dad. They want us to do it this I don't way. know that way. Why would they change math? Math is math. Okay, Math Dad. is math. Hello? Hey, honey. How are the kids? Everything's great. Is she having adolescence? And Jack? He's in excellent health. What the? Num num cookie. Oh my God! Cookie. Wow, gay. That is freaky. You know it's crazy, right? To help my family, I gotta leave it. To fix the law, I gotta break it. You've got to, so our kids can have that choice. Thank you, young man. Combustion imminen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fire, Robert. The screen slater interrupts this program for an important announcement. Suit up. It might get weird. I'll be there ASAP. Where you going ASAP? You better be back ASAP. 네, 영화 잠깐 보셨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영화인지를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이요? 실사요? 잠깐 헷갈리실 만큼 생생한 표정과 동작뿐 아니라 옷감의 질감까지 아주 완벽하게 표현됐다 싶었고 전 사실 영화를 보면서 야, 인크레더블 2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엘라스티걸이 몸이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낙하산이 돼버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여러 능력을 지닌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토를 하는데 용암처럼 그런 불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공간에 구멍을 뚫어서 뭐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뭐 그런 히어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장면으로는 이 너구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잭잭과 너구리의 그 한판 대결 이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영화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연상을 잭잭이한테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이 감독 브래드 버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연출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여기서 에드모이나 그 외 디자이너 슈퍼히어로들한테 의상 초능력 수트를 맞춰주는 디자이너 역할의 목소리가 브래드 버드가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못하는 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독은 특히나 또 이 물론 어른들을 위한 이 깊은 주제의식 그 중에서도 좀 여성한테 관심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엘라스티걸도 그렇고 에블린 데버 이 두
두 여성을 통해서 뭔가 저는 우리 여성들한테 혹은 뭐 이 사회에 생각해 볼 거리를 던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저도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가족 이야기이면서 엄마 그리고 슈퍼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일라스티걸이 단독 히어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악당을 무찌르고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사실 인크레더블이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쉬워하고요. 원래 본인의 역할인데 본인은 이제 집에서 그쵸. 아이를 키우고 거의 전업주부죠. 그렇죠. 예. 육아를 담당하게 되고 이제 부인은 밖에 나가서 악당들과 싸우면서 가족 그리고 지구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전통적인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오래전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전통적인 성 역할을 좀 바꿨고요. 네, 현실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서 힘들어 하는데 가면 갈수록 뭐 잭잭의 17가지 초능력을 개발을 시킨다거나 굉장히 훌륭한 엄마로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엄마로서의 양육자 역할을 훌륭하게 하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조금 바꾸면서 네. 오히려 그런 점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대쉬와 바이올렛이 어른이 됐을 때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허 변호사는 진짜 어떻게 본인이 경험한 그 육아와 이런 현실이 아닌데도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 정말 남편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못 주는 부분들을 또 주는 걸 보면서 저도 또 그런 부모로서 나는 저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고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또 수다를 떨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히어로들이 사실은 세계를 지키고 지구인을 지켜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을 때 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제정신 상태에서 한 거 아닌데 그래도 처벌받을까요? 일라스티걸과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쵸.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해서 네네.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려고 합니다. 네네네. 이럴 때 나오는 개념이 예전에 인피니티 워, 그 헐크에서 말씀을 드렸던 심신상실, 심신장애인데요. 네. 형법 10조를 보면 심신장애가 규정이 돼 있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라스티걸들은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서 그 이제 조종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엘라스티걸을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요. 헐크하고 조금 다릅니다. 헐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심신장애,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깨어나 그렇습니다. 힘을 얻기 예. 위해서. 그래서 완전 처벌은 안 받을지라도 뭐 일정 부분 경감까지는 네. 모르겠지만 처벌을 안 받는 거는 좀 어려운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크레더블 같은 그리고 프로정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뇌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저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사실상 살인죄의 죄책을 묻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물론 인명 피해가 없었고 뭐 그들이 노력을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이 이미 일어났고 근데도 좀 무죄라고 하니까 좀 영화 속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럼 많은 범죄자들이 다 심신미약 내세우면 어떡해요? 사실 심신미약, 심신장애를 주장을 해도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대형법이 시작이 되면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개념이 좀 확대가 됐고요. 네. 이걸 책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을 하더라도 만약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면 그 형을 좀 감량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책임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책임 능력이 없거나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정상인에게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물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9살, 10살 네.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아이들이 뭐 사실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지만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게 어떤 영향, 어떤 네. 결과를 발휘하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범죄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좀 심신미약,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처벌 안 받는다면 바로 그 정신조정을 한 사람,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스크린 슬레이버는 처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 우리 그 뭐 살인 교사라고 하나요? 최면을 걸어서 너 죽여 한 거니까 처벌 받겠죠? 예, 처벌은 받는데 사실 교사로는 처벌이 안 되고요.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 교사라는 것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네. 속된 말로 꼬셔서 범죄를 결의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야 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홍 기자님께 뭐 저 물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훔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홍 기자님이 그래 나도 저걸 훔쳐서 난 부자가 될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이제 교사가 되는 거고요. 영화를 보면 이제 인크레더블이나 이 네, 일라스틱월 등은 사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즈는 안경을 벗고 나서 여기가 어디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런 네. 걸 봤을 때 이 히어로들이 본인이 범죄를 결의를 했다는 그 점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살인 교사 뭐 아니면 뭐 살인 미수 교사 뭐 모두 안 되면 이 스크린 슬레이버는 처벌 안 받나요? 아닙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 형법에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데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이게 용어 자체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 절도를 했다 그러면 단독 네. 범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명이서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되는 건데 네. 이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이 간접정범이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 이 사람 자체는 범죄를 실제로 시행하려는 의도나 네. 그러한 결의가 없고 그냥 멍한 상태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상실,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형법 34조 제1항에 이 규정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제가 또 이 간접 정범 또 새로운 용어를 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현실에서도 이런 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종종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 전에 한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참 나쁜 게 7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7살 아들을 이제 꼬십니다. 네. 엄마 만나러 가자. 사실은 자살을 권유를 하는 건데도 엄마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7살 아들은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질 못했던 거죠. 이럴 때 아버지에게 이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인정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의사가 주사기에 독약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환자들에게 주사해라라고 이제 시켜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간호사는 이제 환자들에게 그 주사를 놓고 그러네요. 환자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개념이 또 간호사 자체는 뭐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냥 일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영화 속에서 스크린 슬레이버는 특수 안경을 써가지고 어떤 일종의 세뇌랄까 최면 이런 걸로 해서 이 간접 정범의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최면을 거는 행위는 이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폭행. 예, 너무 의외인데요. 예, 폭행은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거와 좀 달리 네. 뭐 예를 들면 뭐 침을 뱉었을 때 침을 맞지 않고 뭐 그렇죠. 중간에 발 아래 떨어져도 폭행이 폭행. 될 수가 있고요. 네. 큰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아.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보여줘서 막 식욕 감퇴에 잠 못 네네. 자고 이런 것도 이제 폭행죄에 들어갈 수도 아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한테 담배 연기를 내뿜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 이것도 이제 폭행죄 개념 안에 포함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새로워요. 그동안 폭행은 뭔가 이런 물리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폭행의 범위 안에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엘라스틱 걸이 드디어 이 스크린 슬레이버를 잡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마저도 사실은 이 스크린 슬레이버에 의해서 세뇌당한
피자 배달부였어요. 이 피자 배달부가 이건 불법 체포였어요. 난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피자 배달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왜 나를 잡아가? 라는 막 억울한 표정을 짓고 네, 있는데 네. 사실 억울한 게 맞습니다. 그쵸. 본인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걸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불법 체포야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피자 배달부가 체포된 것이 정말로 불법적인 체포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상 피자 배달부는 현행범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일라스티걸과의 이 격투 중에 잡혔고요. 그 잡히는 와중에 물론 뭐 미란다 원칙 고지나 이런 것들은 영화상 나타나지 네, 네. 않지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형사소송법 211조를 보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는 체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현행범 체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피자 배달부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예. 바로 범행 중이었죠. 예, 범행 중 또는 이제 도망칠 때는 범행 직후가 직후고. 되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피자 배달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게 맞고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에 불법적인 건 없기 때문에 국가를 그러네요. 상대로 그 불법적인 체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무리 뭐 생애 상태지만 막 방송 전파를 이용해서 온 국민 막 세계인을 다 세뇌하는 그 작업에 동참했던 게 사실이니 경찰로서는 불법 체포를 한 게 아니네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 만약 피자 배달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구금 상황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형사보상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사보상 청구. 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미안하다,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구금 일수에 따라서 1급 최저임금의 5배까지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피고인에게만 적용이 기존에는 됐었는데 이제 피의자로 구금이 되었던 자도 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뭐 이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씩 또는 뭐 20년 동안 그 뭐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예. 그렇게 나오지 수감됐던 않습니까? 분들. 요 분들이 이제 뭐 뉴스에 나오기를 뭐 몇 억, 뭐 10몇 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댓글이 이제 쭉 달립니다. 네. 어휴, 뭐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억울하게 몇 년 네. 그리고 뭐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몇십 거기 년 때문에 계셨던 이제 형사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청구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정된 때로부터는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보상 청구를 하는 기관과 네.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이제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법원에서 보상금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출을 했을 때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배상, 보상이 있으면 배상은 뭔가 잘못했을 때 청구하는 거, 보상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 뭐 좀 이렇게 좀 단순한 이제 용어 정리지만 그렇게 배웠는데 이 형사보상이라는 말에는 그게 뭐 잘못된 법 집행이든 뭐 억울한 체포든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어. 없다. 우린 최선을 다했어. 요런 뜻이 좀 포함이 예,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이 영화에서 보면 우리 또 이 초능력 부자, 이 막내가 이 초능력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물건을 부수는 상황이 나요. 근데 우리 흔히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좀 너무 어려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부서진 물건의 주인은 그럼 또 어떻게 보상,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기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지를 좀 보면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민법 제 753조를 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관한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제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잭잭은 책임 능력이 없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손해 전보가 안 되면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그쵸.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법은 755조에 감독자 책임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감독자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이제 가한 사람이 뭐 책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대신 배상하게끔. 예를 들면 그의 엄마 아빠. 그렇죠. 예, 엘라스티걸이나 아니면 미스터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이 대신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또 이 감독자의 책임, 또 새로 듣는 용어인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좀 종종 묻는 이 책임인가요? 이 단어 자체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왕따 사건에서 네. 학생이 왕따를 당했을 때 그 학생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는 교사 또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네. 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뭐 자살을 하거나 실제로 뭐 어떤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부모 또는 이제 피해 학생은 뭐 교사나 학교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다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어요. 뭐 처음 듣는 단어도 꽤 있었고 형사 보상, 또 감독자 책임 굉장히 신선했고 사실 이 인크레더블 2가 이 영화의 어떤 신선한 기발함을 평가하는 로튼 토마토에서 무려 93점을 받았거든요. 로튼 토마토 지수 93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1편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정도 급에 해당되는 영화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신선함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영화인 버비스트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거겠죠. 후한 점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허용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 인크레더블 2 보러 왔는데 웬 만두 이야기가 나오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앞에 상영됐던 라바의 인기가 대단했듯 또 한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두 아기와 중년 여성의 뭉클한 교감을 통해 자식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따라 공허함이 커만가는 부모의 빈 가슴을 살포시 보듬어주는 바오인데요. 인크레더블 2 부모님 아니고 친구, 애인과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영화 끝나고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이번 여름을 장식할 한국 영화 대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om's new job. It's time to make some wrong things right. Help me bring supers back into the sunlight. We need to change people's perceptions about superheroes, and Elastigirl is our best play. Better than me? Whoa! I like Mom's new job! Bye, sweetie. I'll watch the kids, no problem. That's not the way you're supposed to do it, Dad. They want us to do it I this don't way. know that way. Why would they change math? Math is math. Okay, Math Dad. is math. Hello? Hey, honey. How are the kids? Everything's great. Is she having adolescence? And Jack? He's in excellent health. What the? Num num cookie. Oh my God. Cookie. Wow, gay. That is freaky. You know it's crazy, right? To help my family, I gotta leave it. To fix the law, I gotta break it. You've got to, so our kids can have that choice. Thank you, young man. Combustion imminen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fire, Rob.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박준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너 나 몰라? 응?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쳐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이게 무슨 경우야? 잘 들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김수홍. 내 죽음의 억울한 비밀이 대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주겠다. 아니 무슨 변호인이 의뢰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 내가 되면 말해줄게. 네가 왜 억울한 죽음인지. 우리가 현동이 입학시 때까지 기다려줄게.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천년 전 고려시대 최고의 무사. 환생 싫어. 김수홍 그만! 듣고 싶습니다, 성주신님.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천년 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명라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CIA's been infiltrated. I don't trust Walker. I don't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We're gonna have to go it alone. You go rogue,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That's the job. No hard feelings. How'd you get the car? When the clock stops, Ethan Hunt will lose everyone he ever cared about. Run for your life. Accept it, Ethan. You've lost this one. What's done is done. What's done is done when we say it's done.